이번 시간에는 제가 초창기 유튜브를 2024년 1월 중순인가 하순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초창기서부터 제가 색스폰의 기본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쇼츠부터 이렇게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게 참 내용이 좋은 내용인데 그걸 놓치시고 못 보시는 분이 꽤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색스폰의 기본적인 테크닉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이해하고 연주할 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심코 보니까 벌써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로서도 한 50명 정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뭐 벌써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좀 개월수라면 한 7개월 정도 된 거죠. 7개월 정도 만에 구독자가 5,000명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고 또 그간 유튜브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참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올리셨는데 어떤 거기서 제가 느낀 것과 같은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는 좀 뭔가 좀 부족하다. 조금 더 뭔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 그게 좀 이제 뭐 잘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거니까. 근데 이 유튜브에서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레슨을 하고 설명을 한다는 게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요즘 하면서 제가 또 한 번 느끼는 게 이게 참 어렵다. 왜냐면 이 누가 보실지도 모르고 그 보시는 분의 지금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또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게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오픈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단 이제 저는 좀 경험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합적으로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내용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자가 이제 5,000명이 되면서 이 이전에 처음부터 올렸던 영상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세요. 그리고 그걸 보셨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리마인드를 하면 좋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시간을 겸사겸사 이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일단 색소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음정, 음고라고 얘기하는 음고 음정, 그 다음에 박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음이 흔들리지 않게 쭉 이렇게 일자로 보내야 되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다고 치고 레슨을 처음 시작하고 한 3개월 동안에는 악기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게 해요. 그래서 소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나갈 수 있는 모든 앙부셔라든지 호흡 쓰는 방법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3개월 정도 이제 지나면은 테크닉을 살살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를 이제 찾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오늘 수업이셨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오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의 수업을 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제 다음 수업 때 그 수업 장면을 오늘 이 내용을 레슨을 한 것을 다음 회차 때 그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이제 레슨 시간에 그거를 촬영을 제가 해도 되겠냐 했더니 허락을 하셔가지고 요 다음 번 레슨에는 아마도 그분의 수업 장면이 편집 없이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한 것이
어느 정도로 일반 사람들한테 이게 다가갈 것이며 어느 정도로 이해가 될 것인가를 가늠을 하는 데는 좀 참고가 될 것 같은 영상이 다음에 한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고, 먼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호흡이라든지 몸 상태 앙부셔의 테크닉이 기본적으로 됐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밴딩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밴딩. 예, 이 밴딩이라는 말은 이제 색소폰에서도 쓰이는 말인데, 이거 구부린다는 얘기예요. 뭘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거를 뭔가 이렇게 구부리는 현상을 다 밴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업밴딩, 다운밴딩 이런 말로도 이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브라토가 있죠. 비브라토. 이거는 정말 누구나가 다 지금 대구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색소폰을 일단 시작을 하셨다 하면은 비브라토는 하루라도 좀 빨리 해보고 싶은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비브라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스쿱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스쿱. 이 스쿱은 이제 음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건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래 음에서 아래에서 시작해서 제자리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면 안 돼. 원래 음에서 이렇게 그 위로, 원래 맞는 음에서 그걸 넘어가게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맞는 음이 있는데 일부러 그 밑에서부터 퍼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쿱은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국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국자. 우리 국 풀 때 국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 기자들이 특종 같은 것을 하나 건졌다 할 때도 이 스쿱이라는 단어를 써요. 특종. 뭐 하나 건졌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 스쿱은 어떤 그 아래서부터 끌어올려서 제자리까지 갖다 놓는 기술. 그걸 스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드롭이에요. 드롭. 이 드롭은 스쿱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원래 음에서 음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떨어뜨리는 정도는 이제 연습할 때는 하는 반음 정도로 우리가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 시작했으면 그 밑에 반음이 시니까 이 시까지 이렇게 음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을 이 드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테크닉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색소폰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가 해낼 수 있고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이제 다 내가 연주 때 곡을 하면서 자유스럽게 이거를 표현을 하려면은, 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1년 안에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 네 가지가 다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뭐 글쎄요, 뭐 한 5년 정도는 잡아야 이 네 가지가 다 되지 않을까. 이것도 좀 빨리 잡아서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7년, 10년 되신 분들도 이 넷 중에 하나는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넷 중에 2개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넷 다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옆에서 코치해주는 사람이 없이 독학으로 할 경우에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제가 10명을 놓고 가르쳐 봤을 때 10명 다 가장 안 되는 테크닉이 스쿱이에요. 요거를 제일 어려워해요. 근데 그 이유를 처음에는 저는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해를 못 하다가, 워낙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유를 알아냈어. 이 스쿱을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를. 이제 그것도 오늘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설명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다 돼요. 한 번에. 물론 이게 오늘 제가 제시하는 연습 방법대로 된다고 해서 곡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게 뭐 다 구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데, 기본적인 원리, 이 네 가지 테크닉에 대한 원리가 이해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거지만 쇼츠를 통해서도 요 네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그 중에 이 스쿱을 제일 어려워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제가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구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1번부터 7번까지의 연습 방법이거든요. 예, 이 1번부터 7번까지 이제 7가지의 연습 방법을 제가 이제 제시를 드리면 개발을 해낸 거니까 이거를 이대로 따라오시고 이게 다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테크닉을 다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하실 수 있고 먼저 1번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거는 하나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도로 잡을게요. 도. 엘토가 됐던 테너가 됐던 도를 잡으면은 이거 제가 지금 오래간만에 갖고 나왔거든요. 이게 꼭 필요해요. 이거 꼭 옆에다 두고 이 연습을 하셔야 돼. 예, 그래서 도를 불면은 이게 엘토 같은 경우는요. 엘토는 A로 표시할게요. 엘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E 플랫이라고 표기가 돼요. E 플랫 여기에 E 플랫. 그 다음에 이게 테너 같은 경우는 테너는 T로 표시할게요. B 플랫이라고 표기가 돼요. 그걸 이 도라는 걸 불면은 엘토하고 이 테너하고 이 표시가 다르게 되는데 조가 다른 악기니까 이거를 길게 쭉 불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불어보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한 3초 정도, 이거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약 3초 정도의 시간을 쭉 불어서 T1을 놓고 1차선, 제가 강조하는 그 1차선으로 보내보는데 저는 오늘 그냥 엘토만 갖고 할게요. 리드가 전혀 안 부러져 있어서 소리 날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까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1차선으로 보내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1차선 가운데로 갔죠? 이 시간을 한 3초 정도 가져간 다음에 자, 어떻게 했는지 지금 보셨어요? 다시 한번. 1차선으로 도를 잡고 한 3초 정도 쭉 보낸 다음에 서서히 발음 도달할 때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E 플랫으로 나왔다가 발음 떨어져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D까지 가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예, 지금 그렇게 했죠. 지금 한 총 시간으로 보면은 한 10초 정도 남짓 될 거예요. 10초 정도 남짓의 그 길이를 가지고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내리세요. 천천히. 1번은 천천히 내리는 거야. 3초 정도 가다가 쓱 내려가지고 요 C까지 도달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엘토는 뭐가 표시가 되겠어요? 엘토는 여기서 D가 표시가 되고 테너는 A가 표시가 돼요. A가 이렇게 시작할 때는 요 알파벳으로 표시가 되고 쭉 가다가 끝날 때 이 표시로 끝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이게 막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치 않게 막 빨리 내려가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2번이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2번이 이렇게 해서 1번은 긴 시간을 갖고 내려갔다면 2번이 빨리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빨리 내리려고 한다면은 천천히 내릴 수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내려야 이 드롭이 내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이제 이걸 드롭을 쓸 수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놓고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조금 이렇게 세워서
자, E 플랫으로 시작했다가 쭉 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D로 딱 바뀌고 오른쪽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죠. 이때 음이 끝날 때 반드시 음이 끝날 때 음이 D로 딱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막 기어 올라간다든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그 정확하게 D로 떨어졌으면 반음을 떨어뜨렸으면은 그 떨어뜨린 상태에서 딱 끝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면 제가 이걸 해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해서 겨우 떨어뜨렸는데 다시 기어 올라가. 올라가지 말라 그래도 올라가요.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뭔가 힘을 계속 고집을 부려서 그래. 못 빼가지고. 그냥 나 죽었다 그러고 쭉 밀어서 내보내면 될 거를 뭐 잘못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끝낼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연습이 되면 1번에 대한 거를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하는 거지. 빠르게. 자, 1번은 천천히 내려왔다 그러면은 2번은 아주 그걸 순간적으로 네, 지금은 속도가 확 빨라졌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게 드롭이에요. 이게 드롭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아까 그 네 가지의 그 테크닉, 기본적인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린 테크닉 중에 이 드롭이 해결이 된 거거든요. 이게 드롭이에요, 드롭. 예. 드롭이 원래는 맞는 발음이죠, 드롭. 예, 우리는 그냥 드롭 그러죠. 이제 콩글리시로. 드롭이 됐든 드랍이 됐든 하여튼 이게 2번이 이렇게 해서 된다면 이게 드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에서 다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돼. 지금 우리는 도라는 음을 잡아서 지금 하는 거지만 그러면 이거 할 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위에보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시작이 엘토 같은 경우는 E 플랫으로 찍히느냐 그리고 떨어졌을 때 이게 D로 마무리 져지느냐 시간이 짧지만 그거를 눈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도인데 막 너무 낮아가지고 D로 시작하고 그러면 내려갈 게 없어요. 그리고 E 플랫으로 시작했는데 D까지 안 떨어지면 드랍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최소한 우리가 반음 정도는 떨어져야 그게 들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반음 정도가 떨어지는지는 이 위에 표기되는 걸 보고 하세요. 그 다음에 테너는 B 플랫으로 시작을 했느냐 순간적이지만 그리고 떨어졌을 때 마무리가 A로 마무리가 젖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T1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이 표기를 보면서 잘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드롭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이게 콩 볶아 먹듯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 그러는데 그렇듯이 순식간에 되는 건 아니고 이 1번에서 시간을 좀 쓰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뭔지를 안 다음에 위에서 그것을 뭔가 더 1번보다 2번을 더 과감하게 내려간다는 걸 알았으면 과감하게 확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으면 띠유 그렇게 하면 이 드롭을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로 했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2, 3초 가다가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엘토 기준으로 하면 도니까 E 플랫이 되겠죠. 엘토는 E 플랫이 되고 테너는 B 플랫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이 C까지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엘토는 D가 되고 테너는 이게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된 상태에서 가다가 이 떨어뜨린 상태에서 쭉 한번 마무리까지 밀고 가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저는 지금 엘토 색스폰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처음에 이제 E 플랫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3초 정도 지나서 제가 반음을 내린 상태에서 쭉 유지해 볼게요. 좀 삐뚤어졌네.
그래. 그리고 딱 끝났죠, 지금. E 플랫으로 시작했다가 천천히 반음을 내린 상태에서 쭉 밀고 가다가 그 상태에서 끝났어요. 다시 한 번 더. 예. 이거를 꼭 해보세요. 이게 밑에 떨어진 상태에서 쭉 밀고 간다는 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그 방법을 알아내실 텐데 그거를 인내심을 갖고 한번 이걸 쭉 해보시고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안 떨어진다면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그것을 참고를 해서 어떻게 해서 떨어뜨리시고 이거를 이렇게 쭉 밀고 가는데 여기서 이 밀고 가는 게 잘 안 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이렇게 음이 떨어뜨릴 때 입에 힘이 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앙부셔는 딱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발음으로 내리는 거예요. 발음. 띠 이거 붙어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띠 이거 안 돼요. 띠 음이 내려갈 때 앙부셔가 더 이렇게 뭔가 타이트하고 단단하면 단단했지 풀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게 내려가서 이렇게 유지할 때 미는 힘을 느껴야 돼. 이렇게 띠 떨어졌잖아요. 이 떨어졌으면 그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음이 떨어질 때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이건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예요. 소리가 작아진다는 거는 밀 수 있는 감각을 찾아낼 수가 없어. 이 떨어뜨리려고 어떤 본능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밀 수가 없죠. 밀려면은 소리가 커지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음이 떨어질 때 소리가 커지는 건 괜찮다는 게 이렇게 뭔가 웩 하고 밀어낼 수 있는 그 상태를 잡으려면은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려간 상태에서 유지시켜 보시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4번은 이 3번에서 추가되는 건데, 이 도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갔죠. 여기까지 갔죠. 내려갔어.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시작했던 도움으로. 그러면 L2 기준으로 하면 E 플랫으로 시작했다가 여기는 D로 떨어졌다가 다시 E 플랫으로 가는 거고, 테너는 B 플랫으로 시작했다가 A로 떨어졌다가 다시 B 플랫으로 가는 거겠죠. 자,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숫대야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테크닉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밴딩. 이게 구부려져 있죠, 이렇게. 음을 이렇게 구부렸다 다시 핀 거거든요. 밴딩이라는 기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브라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속적으로 폭을 줄이고 깊이를 줄여서 가면은 그게 비브라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굵게 돼 있던 게 이거를 좁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물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비브라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뭐 무작정 비브라토를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이 4번을 천천히 연습을 해서 구부린다는 게 뭔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비브라토도 굵은 비브라토, 얇은 비브라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건 T1에서는 어떻게 표기가 되냐? 처음에는 E 플랫으로 나왔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했죠. 도로 시작했다가 C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제자리 도로 갔어요. 한 번 더. 예. 이거를 빨리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한 10초 정도의 길이를 두고 원하는 타임에서 떨어뜨리고 원하는
그 시점에서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려면 길게 가야 돼요. 느리게. 아주 천천히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줄여보는 거야, 이제, 폭을.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아까 천천히 했을 때는 한 번만 구부렸던 거를 지금은 3번을 구부린 거예요. 구부리는 시간을 줄인 거지, 다시. 그리고 이게 되면은 이 시간을 더 줄이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구부리는 횟수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이쯤 되면은, 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비브라토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깊이, 떨어지는 이 깊이를 C까지 내리지 않고, 살짝만 내렸다가 제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천천히 하다가 조금씩 빨라져 볼게요. 자, 이게 비브라토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4번. 자, 그 다음에 이 비브라토를 이해를 하셨다면 밴딩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 비브라토는 이거를 여러 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비브라토라면 그냥 밴딩은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띠오이 띠오이. 비브라토는 띠오이요이요이요이요이요 파장의 연속이라면 그냥 밴딩은 한 번만 이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여러 번이 되면 이게 비브라토가 되는 거고. 밴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스쿱을 제일 어려워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스쿱을 하려면 이 5번이 돼야 되거든요. 이 5번이 제일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워하시고 5번은 뭐냐면은 손가락을 돌을 눌러요. 돌을 누른 상태에서 소리는 시를 내는 거야. 시를. 소리는. 그러니까 엘토 기준으로 하면 E 플랫에 대한 포지션을 누르고 소리는 뒤로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뒤로. 이걸 끝까지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반음 밑에의 상태로 시작을 하느냐를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 제가 봐도 실제로 어려워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로 얘기하면 양궁이나 사격으로 얘기하면 일부러 오조준을 하는 거거든. 떨어지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를 불면 E 플랫이 나와야 되잖아요, 위에. 근데 이거를 도를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을 C를 누르지 않고 도를 누른 상태에서 C를 내는 거야, D를. 이렇게. 제가 지금 도를 눌렀거든요. 근데 소리는 C가 난 거지. 어떻게? 아까 이 떨어뜨린 거를 어떻게 떨어뜨리는 줄 알았으면 그 떨어뜨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쿱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건데 요게 제일 어려워요. 이 소리가 흐리멍텅하다든지 약하게 나오면 안 되고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게 나와야 돼요. 강렬하면서도 단단한 소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소리라는 편에서도 제가 이걸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스쿱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연주를 할 때 그 표현을 소리를 단단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스킬을 하나 더 장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쿱은 이 그러니까
아래에서 시작하지만 쭉 밀고 간다는 느낌도 맞고, 입도 좀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더 타이트한 느낌이 맞는데, 어떤 발음을 이용해서 떨어진 상태를 잡고, 원래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손가락을 바꾸지 않고 발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부러. 예, 이 상태가 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5번으로 시작을 했으면, 자, 도를 누르고 시라는 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제자리까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하고 비교를 하자면 앞에 이 부분이 빠진 거지, 6번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음 밑으로 출발을 시켜서 제자리 다시 E 플랫까지 오게 하면 돼요. 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시작은 D로 해야 되겠죠. 도를 누르고 C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했죠, 지금. 음은 시작은 D로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면서 E 플랫 제자리까지 찾아간 거예요. 자,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할 수 있어야 돼. 천천히.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안 써드려도 되는 게, 이걸 빨리 하면 7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1번을 빨리 하면 2번이 되듯이 6번을 빨리 한 게 7번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은 스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간적이지만 이 시작음이 제대로 지금 D에서 시작을 하느냐, D에서 지금 여기가 도를 누르고 있지만 C 상태로 시작해서 빨리 올려서 도까지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요거는 D가 되고 요건 E 플랫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L토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테너는 여기는 B 플랫인 거 아시죠? 이게 A고. 그러니까 테너 하시는 분들은 변화라서 생각하세요. 여기 시작할 때 이게 D로 시작 안 하고 가끔가다 C샵 같은 걸로 이렇게 표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더 좋은 거야. 왜냐면 이 D라는 거는 반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C샵은 그거보다 더 아래, 거의 한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거의 한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단 여기 시작이 D, 최소한 D는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E 플랫이 자꾸 찍히면서 살짝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올라가는 느낌이 안 들려, 잘. 이게 올라간다, 스쿱 했다라고 좀 인식을 시키려면 최하 D 아니면은 C샵은 더 좋다. 네. 테너 색소폰으로 얘기하면은 A에서 B 플랫까지 올라가 줘야 그 정도는 돼야 스쿱이 들려요. 근데 그게 A 플랫이 가끔 찍힐 때가 있거든, 여기가. 너무 내려간 상태에서 해가지고, 그거는 괜찮아요,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하여튼, 테너 색소폰은 B 플랫이 나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알토 색소폰은 E 플랫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또 주의할 거는,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은 1번을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알토 색소폰을 E 플랫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가 D로 시작을 해서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텐션을 너무 뺀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는 제 음정이 나와야 돼요. 여기 E 플랫이라는 게 나온 상태에서, 그것도 1차선이나 중앙선으로 간 상태에서 내려가야지, 처음부터 낮게 잡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한다. 자, 이 7가지의 이 테크닉 연습을 하시게 되면 4가지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색소폰 테크닉은 다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개발을 해 나가면서 이거를 제가 사용한 지가 한 15년?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낸 거거든요, 제가.
이건 교본 이런 데 없어요. 이거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교칙본을 내면 이거를 이제 써 넣겠지. 근데 이걸 해봤을 때, 그 네 가지를 다 구사하는데 3개월이 안 걸리시더라고. 3개월이 안 걸리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게 얼마나 빠른 건지 잘 모르시죠? 그 뭐 5년 되셨는데도 뭐 잘 안 되시는데 3개월이면 이건 뭐 엄청난 속도죠. 근데 천천히가 돼야 돼요. 천천히가 일단 되고 빠른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연습이 되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오늘 이 내용도 역시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것을 5천 명도 넘고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첫 레슨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이 오늘 레슨한 부분에 대한 이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장면을 여과 없이 편집 없이 제가 쭉 찍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일주일 동안 연습하면은 어느 정도 초보자거든요. 그분도 초보신데 어느 정도로 구사되고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 연습 내용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습 한번 집중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